네, 이번 시간은 이제 벽 작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벽도 이제 앞에서 이제 기둥이라든가 보에서 작성한 것처럼 벽도 유형을 선택하고 유형을 내가 이제 그 작성하게 될 건데, 문제는 이 벽은 패밀리가 이제 시스템 패밀리하고 일반 패밀리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일반 패밀리 같은 경우는 별도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거나 패밀리를 선택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벽이랑 바닥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패밀리라고 해서 이제 내부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딴 데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순수하게 다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벽과 바닥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벽을 한번 설명드리면 바닥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벽을 작성할 건데, 벽도 공통 부분들을 한 번에 작성하고 한 개층씩 한 번에 작성하고 복사해서 작성하게 될 건데,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정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하는 것과 기준층은 상관없는데, 최상층, 지붕층이 되겠죠. 지붕층이라든가 최하층, 피로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도면을 잠깐 볼까요? 도면을 잠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이제 3층 평면도거든요. 기준층으로 표현한 건데, 기준층 부분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그리는 벽은 구조벽에 해당되는 외벽을 그릴 건데, 외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커튼홀을 나중에 달 거예요. 커튼홀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긴 한데, 이제 커튼홀을 할 거다 보니까 일단 여기다가 벽은 일단 그릴 겁니다. 박스 형태로 벽은 다 그리고 나서 커튼을 추가로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층은 기준층 형태로 돼 있어서 위에 맨 꼭대기 층까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부층 두 개, 1층과 2층은 피로티가 있습니다. 피로티가 있고요. 피로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다르게 벽체 구역이 되어 있겠죠. 자, 피로티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타나겠죠. 여기에 제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가 구분돼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층 평면도랑 2층 평면도에 대한 부분은 X4에서 2000 떨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에 요 외곽에 있는 거는 기초 부분을 그린 건데, 매트 기초라고 해서 슬라브랑 거의 똑같게 작성한 거를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빔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위에 맞는 카테고리를 작성해야 된다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요 최하단의 바닥에 대한 부분은 기초로 그려야 됩니다. 기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붕 부분에다가 지붕도 이제 그리게 될 건데, 사실은 여기는 지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붕층에 있는 바닥 슬라브 부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이제 지붕 요소로 그려야 나중에 어떤 그 분석을 하거나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마감은 사실은 그리지는 않는데, 필요한 경우는 이제 마감을 지붕 요소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지붕으로 표현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는 이제 대충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도면 작성을, 벽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외벽을 그릴 겁니다. 외벽을. 자, 일단 기준층을 그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구조 평면 좀 죽여놓고요. L3, 그냥 3층 평면도에 가셔서 그릴 건데, 일단은 최외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벽으로 다 둘러서 그리게 될 겁니다. 자, 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외벽을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면 되기 때문에 구조 탭에 가셔서 벽을 선택할 건데,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을 딱 클릭해 보시면 구조냐 건축이냐 이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일단 우리는 구조벽으로 할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벽으로 그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유형을 이제 보시면은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원하는 콘크리트라는 명칭이 없죠. 이건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반 200으로 변경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200을 선택할 거고요. 그냥 쓸 건 아니고요. 그냥 쓸 건 아니고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자, 저희가 할 거는 200짜리 콘크리트 벽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복제를 눌러서 이름을 C200, C는 콘크리트 약자로 보셔도 되거든요.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C200, 블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족은 B200, 그러니까 앞에는 이니셜로 벽체 종류를 구분을 하고요. 뒤에는 벽체에 대한 두께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C200을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은 콘크리트 200짜리 벽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자, 기둥하고 다르게 벽은 아무리 여기 찾아봐도 폭에 대한 치수를 조정할 데가 없어요. 여기 만약에 폭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어디서 바꾸느냐? 요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건축 구조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집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벽체 부분들을 층층이 종류별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삽입을 해서 내가 벽체를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 벽체 같은 경우는 단일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하나만 하게 됩니다. 두께만 주면 되거든요. 다행히도 이게 20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으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골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콘크리트 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조 기둥이 재료가 뭐였죠? 구조 기둥이 쭉 내려서 보시면 콘크리트 여기 있네. 콘크리트 한 절 타석 콘크리트 아까 이거였습니다. 기둥이 그냥 같은 콘크리트 재료일 경우에는 같은 재료로 가는 게 좋거든요. 하나로. 그래서 요걸로 클릭하고 나머지 그냥 내비두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확인. 자, 확인 누르시면 이제 그릴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이 옵션 부분에 보시면 자,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웬만하면 깊이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깊이가 아니라 높이로 해야 되고요. 자, 이 메시지 뜬 거는 뭔가 안 맞다는 건데 이 미연길로 되어 있어서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층 평면도를 3층 레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연결이 아니라 L4 다음 레벨인 4층 레벨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지정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값은 비활성화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는 방식이 벽체 중심이냐 구조 중심이냐 마감면 외부냐 내부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벽체에 대한 절점들 그러니까 센터선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되는 선들이 있는데 이게 중심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를 때 그냥 벽체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나중에는 요걸 좀 구분해서 쓰면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벽체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인 부분은 뭐냐면은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그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그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체인으로 해놔야 연속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끄게 되면 하나 그리고 다시 그리고 하나 그리고 다시 그리고가 되겠죠. 근데 간격 띄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린 위치에서 얼마 떨어져서 그리겠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결합 선택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자동 결합이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연동해서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금지보다는 허용이 낫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바꿔야 될 게 요 높이에 대한 것과 위치선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은 선 그리기랑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기가 선에 대한 부분들이 직선 그리기, 사각형, 타원, 뭐 타원 없고, 타원이 지금은 없는데 이 버전은 없는데 이후 버전에서는 타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고 뭐 다각형, 원형, 뭐 호, 뭐 선택해서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박스로 그릴 거기 때문에 직선 그리는 것보다는 박스로 그리는 게 더 편할 거야 아마. 자, 박스 선택하고 이 뭐가 잡히죠? 요 끝점에서 여기 끝점. 자,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뜨잖아요. 이거는 자물쇠가 뜬다는 얘기는 잠글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잠갔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기둥처럼 그리드 움직일 때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둥이 안 움직일 때도 있고 움직일 때도 있고, 뭐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됐으면 이스키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자,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기둥은 이 색깔인데 이 벽은 이 색깔이에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상세 부분이 중간으로 되어 주면 실제 재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벽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 부분 이제 비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저 부분을 지정을 안 해서 이제 하얀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이런 상태로 해서 3D로 보면 이렇게 외벽이 그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층 부분도 아까 기둥 복사 하듯이 똑같이 복사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같은 벽을 그릴 경우에 벽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유사삭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유형으로 똑같이 그리겠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아까 뭐 옵션 선택하고 뭐 하는 것들 고민 없이 유사 선택을 하면, 유사 작성을 누르면 얘 기본 값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직선 그림기는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유롭게 그리면 되고, 체인 부분이 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계속해서 그려지는 거고, 그릴 때마다 임시 치수들, 각도들, 뭐 안내선 이런 것들 다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이 닫힌 선 그릴 때 뭐 캐디 같은 경우는 C 누르면 되지만 레빗은 그런 것가 없기 때문에 맞춰서 그리면 되고요. 박스는 좀 전에 했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다각형. 다각형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릴 때 이제 보시면은 어디서 측면 개수를 나타내니까 개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뭐 그거 차이고요. 근데 원도 다 되겠죠. 원도 그리고요. 호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선택해서 그리는 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거든요. 선이 있으면 선에 맞춰서 얘를 그립니다.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손 잡을 게 그리드밖에 없으니까 그리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드 맞춰서 딱 그려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캐드 도면을 깔고 그릴 때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캐드의 선을 잡히기 때문에 캐드 선을 찝어서 벽체를 그리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다양한 것들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이럴 때 또 하나가, 자, 얘를 지울 때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지우거나 해야 되잖아요. 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하거나. 근데 내가 드래그를 잘못하면 옆에 것까지 선택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한쪽에 갖다 대고서 탭키를 눌러보면 연결된 것들을 다 찾아요. 연결된 걸 찾은 거예요. 연결 안 돼 있다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것들을 찾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갖다만 대고 탭키를 누르면 연결된 것들을 찾습니다. 이건 잘 응용해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탭키 눌러서 지우고, 탭키 눌러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벽 작성에서 다른 종류, 좀 복층벽인 다른 걸 한번 선택해서 보면은 유형 편집에, 자, 얘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에 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감재, 공기 단열, 멤브레인층, 구조, 마감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고요. 그거의 치수에 따라서 합산된 값이 총 두께가 여기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의해서 이거 조합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복합벽이 되게 좋은 반면 사실은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불리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건축과 구조를
구분해서 그릴 경우에는 되게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같이 표현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분리해서 작업할 때는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부 그거를 분리를 시키는 기능도 일부 있는데 그게 또 확장된 데 썼을 때는 좋은데 계속 뭔가가 바뀌거나 할 때는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구조 벽체 따로 그리고 마감 부분을 통으로 그린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을 층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작업할 때도 제가 구조 부분만 따로 그린 거를 그런 이유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벽은 그렸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만 그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층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3층에 다시 가셔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기둥이나 보호했을 때처럼 다 선택하고 필터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벽 그리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서 벽을 마우스 갖다 대고 탭을 누르면 연결된 걸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립보드로 복사. 자, 붙여넣기 해서 선택한 레벨의 정렬. 자, 3층은 그려져 있습니다. 3층은. 나머지 4, 5 지붕, 2, 1 다 할 겁니다. 확인. 3D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벽체 위치가 좀 다르죠? 피로티가 있어서 중간에 끊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층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층 가서 도면에서 보시면은 아마 X4번에서 2000 떨어진 거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벽을 세로 그리지 마시고요. 요거 그냥 드래그 하세요. 그럼 따라서 움직여요.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2000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2000인지 어떻게 알죠? 치수로 재보면 압니다.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데, 자, 지금 이제 한 번에 그냥 잡긴 했는데, 자, 디멘전 그릴 때 잘 보시면요. 벽체 중심을 일단 잡아요. 근데 어떨 때는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끝머리가 또는 이제 끝머리에서 내가 치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탭을 쓰시면 이렇게 잡혀요. 탭을 쓰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닐 경우에는 중심이 아니라 나 끝에서 잡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또는 중심이 안 잡힐 때는 중심쯤에 갖다 놓고 탭을 누르시면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탭 키를 잘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중심에서 치수를 쟀어요. 근데 2000이어야 되는데 2200이네요. 그러면은 이 벽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벽을 클릭하고 값을 200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되겠죠. 자, 3D를 볼까요? 자, 1층은 바꿨어요. 근데 2층도 바꿔야죠. 2층도. 자, 2층은 방법이 1층 거 복사하셔도 되고요. 2층을 똑같이 그 방법대로 옮기셔도 돼요. 자, 근데 이때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 중에 정렬 명령어 있었잖아요. 이 정렬 명령어. 정렬 명령어 가지고, 자, 1층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1층에 있는 벽면을 선택을 하고요. 기준면을 선택한 겁니다. 자, 2층에 있는 벽면을 선택하면 이 벽면이 이 벽면과 일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3D에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붕층을 볼까요? 지붕층에는 사실은 이 벽체 두께가 이만큼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옥상에 가시면은 이제 옥상 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간이 한 보통 1200 정도 되기도 하는데, 뭐 1000이나 1200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한 1100 정도 해볼까요? 1100 정도 높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벽체를 다 탭키로 선택하시고 지붕에 있는 벽을 마우스 갖다 준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특성창을 보시면은 베이스 구속 조건은 지붕인데 간격 띄우기는 제로. 그 다음에 상단 구속 조건은 똑같은 지붕인데 상단 간격 띄우기가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난간은 제가 1100 정도 하자고 했으니까 얘는 11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겠죠? 자, 근데 이제 혹시 이제 도면 보시면은 이 부분은 보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 피로티 부분은 2층까지 한 번에 가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은 보가 없어요. 한 번에 지울게요. 근데 이 부분은 지우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지우시면 안 돼요. 잠깐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자, 밑에서 쭉 보시면은 자, 이 부분까지는 이 벽면까지는 보가 가는 게 좋거든요. 뭐 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요 기둥까지만 갈 건지는 설계하는 사람이 좀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도면에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이 커튼홀로 돼 있어요. 커튼홀 유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유리로 돼 있는데 이 벽에다가 돌을 맞추는 거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상부를 받치기 위해서 캔틸레버처럼 어, 잡는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사실은 지워도 무방하겠죠. 지워도요. 그냥 안 지워졌네요.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지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최상층에 그 1100 있듯이, 자, 하단 부분도, 만약에 여기 슬랍을 치고 나면 하단 부분도 여기에 수벽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수벽이. 그래서 수벽은 사실은 보보다 더 내려가는 것들을 이쪽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 정도 내릴까요? 900 정도 내려볼게요. 자, 900 정도 내릴 건데, 자, 얘를 어떻게 내릴까요? 자, 얘는 이 벽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 2층 벽을 요만큼 높이를 세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벽이요. 3층에 있는 거를 선택하고요. 3층 가서 선택할까요? 3층 가서 요 벽, 요 벽, 요 벽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에 선택한 레벨에 2층으로 한번 해볼게요. 2층. 뭐 에러 메시지 비슷하게 뜨는데 3D 가서 보시면 자, 요 벽과 요 벽이 겹쳤다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일단은 높이부터 맞춰볼게요. 요 벽, 요 벽, 요 벽에 대한 높이를 자, 제가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걸 900 정도 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단은 고정이에요. 상단은. 자, 하단 부분이 문제인데 이게 층고가 3000이니까 3000에서 900을 뺀 2100만 올리던가 아니면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얘를 그냥 3층 레벨에 놓고요. 마이너스 900 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기 복잡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문제인데, 이 부분을 여기 맞춰 잘라야 돼요. 자르는데, 자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코너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코너 자르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연장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연장을 시키거나 자르거나, 연장시키거나 자르거나. 이 부분은, 자, 요 면까지 얘를 자를 거예요. 요 부분을 자를 거고, 여기는 남길 거예요. 항상 자르기 위해서는 기준면을 선택하고 남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요거 명령을 클릭하고요. 기준되는 면, 요 면을 선택하고 남는 벽 선택하면 이렇게 잘립니다. 이게 자동 결합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자동 결합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효과가 있어요. 요 벽과 싸우는 경우, 요 벽이나 요 벽과 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상하게 표현될 경우에는 얘를 결합 금지를 하고 나서 여기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장 자르기 가지고 기준면 선택한 다음에 얘를 남는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죠. 얘를 좀 평면에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자, 벽을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벽을 일단 임의로 제가
자, 연장 자르기 명령을 쓸 건데, 자, 연장 자르기. 얘는 연장도 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돼요. 자, 볼까요? 기준면을 여기다가 제가 잡고요. 얘를 선택하면 늘어나요. 자, 기준면을 여기다가 잡고요. 얘를 선택하면 잘려요. 연장하는 거는 사실은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냥 누르면 돼요. 기준면 잡고 늘리면 되는데, 잘라내는 경우, 잘라내는 경우는 기준면을 잡고 남는 쪽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캐드 쓰시는 분들이 잠깐 헷갈리는 게, 캐드는 잘라내는 부분을 선택하거든요. 트림할 때. 근데 여기서는 레빗 같은 경우는 잘라내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는 부분을 선택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뭐 연장 자르기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벽체대 부분들은 다 그린 거랑 마찬가지네요. 혹시라도 지금 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쪽에 커튼을 붙이고 바닥 붙이고 뭐 문 붙이고 창 붙이면서 좀 편집될 부분이 혹가다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정도 작업이 되셨을 때 사실은 이제 저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장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제 파일 이름은 음, 오늘 날짜, 어, 작업자 이름 먼저 쓰고요. 어, 작업자 이름 쓰고 오늘 날짜, 어, 21년 09월 20일 뭐 이렇게 해서 꼭 저장을 해서 저한테도 결과물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저장을 하시고요. 보통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작업하는 것들도 하나 더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바닥을 그릴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요. 꼭 저장은 자기 이름에 오늘 날짜 꼭 적어서 저장을 하셔야 저한테 꼭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바닥 그리는 부분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